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주말에 방송했죠. 주간 뉴스 특징주, 관심주 5종목, 그리고 전일 언급했던 3박자를 갖춘 종목 5종목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그 중에 5종목 겹치는 종목 빼고 한 6종목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삼성전기, 셀트리온, 에코프로 BM, 도화 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 이노매트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사가 뉴스가 나왔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웃돌듯. 뭐 이 하이투자증권뿐이 아니라 최근에 뭐 한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은 삼성전기에 대한 3분기 실적이 크게 호전될 거다는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왔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주말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 주가가 반응은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여러 군데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주목을 끈다는 얘기예요.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은 시장만 안정화만 된다면은 주가는 상승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받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삼성전기 영업이익 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 하이투자증권뿐이 아니라 여타 증권사들도 3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거라는 얘기인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예, 금일도 한 3,000원 2.9%, 어제도 한 2,500원 한 2.5% 올랐죠. 예, 지금 정고점 조정을 마무리 짓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오늘 거래량, 어제도 거래 소폭 전일보다 증가했죠. 오늘 더 증가, 140만 주, 전일 거래량 100만 주.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47만 주 매수하고 어제도 4만 7천 주. 어제는 기관들이 많이 샀나요? 26만 주. 개인들만 오늘 54만 주, 전일 31만 주. 그렇죠? 꾸준하게 지난주에 시장 약세로 인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지만은 주가는 전혀 못 올라갔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개인들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이틀 정도, 그렇죠? 26일, 25일과 24일 개인들이 매수는 했지만은 그동안에 매도하는 물량에 비해서는 작다. 이것은 매도는 시장 역량, 하락 역량에 의한 거다. 그래서 시장만 안정화만 취하면은 삼성전기는 올라갈 거다. 실적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한 6% 정도 이틀 연속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도 거래량이 140만 7만 주 과열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뭐 내일 정도 수준, 뭐 10만 9천 원이나 한 11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팔고 나와서 다시 조정받을 때를 보자. 최근에 이 삼성전기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3일 이상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한 11만 원 밑에서 뭐 10만 9,500원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팔고 대사도 된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물론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뭐 이 종목을 지난주서부터 하고 주말 그리고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정도, 내일은 한번 팔고 다시 대사자라는 그런 판단을 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좀 길게 끌고 갈 거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하면서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황이죠.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 1월 달서부터 나빠지기 시작해서 갈수록 나빠지는 폭이, 이 적자 폭이, 축소 폭이 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제는 내년서부터는 회복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보통 또 선행을 합니다. 주가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미 지난 8월달 저점을 찍고 올라가서 길게 보는 사람들은 나는 뭐 며칠 조정받는 거 무시하고 뭐 이 종목 뭐 12만 원이고 13만 원이고 끌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가도 상관없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일 11만 원 내외에서 한 번 정도 팔고 대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이 셀트리온, 예상보다 빠른 실적.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보고서가 나온 회사가 종목이 셀트리온과 삼성전기다. 오늘 셀트리온은 두 군데서 나왔어요. 오늘 삼성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죠. 하나투자는 셀트리온 그룹 신제품 출시로 내년 고성장 예상해서 나왔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도 우리가 어제도 언급을 했죠. 일단은 HLB가 임상 3상에 성공했다. 어제는 비록 바이오주들이 조금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은 헬릭 스미스의 임상 실패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바이오주들이 완전한 바닥을 찍었다. 동반적으로 상승이 전환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우량한 것이 셀트리온, 그리고 안전 투자가들은 유한양행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점 셀트리온 어떻게 오늘 움직였는지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트리온이 금일요 많이 올랐습니다. 9,500원 5.7% 정도 17만 3,500원 올랐죠. 거래량도 120만 주, 전일 거래량보다 한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이죠. 이게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뜬다. 이거 그동안 조정받을 때 수급이 조금 안 좋았지만 크게 개의치 말자.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매도 물량이 크게 쏠리는 모습은 아니다는 말씀드렸죠.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가 더욱 눈에 두드러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세는 이어진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셀트리온뿐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왔죠. 보고서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도 8.7% 4,400원 올랐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32만 주 팔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5만 주, 26만 주 매수를 하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졌죠. 거래량 170만 주, 전일 거래량 53만 주인데요.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죠? 보고서에 나오면 뭐 한 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아마 이 최대 거래량, 최근의 거래량이 이게 5월 21일입니다. 한 1,000만 주 나올 때 있죠. 아마 요 가격대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요 가격대가 한 6만 원대입니다. 6만 원 정도까지는 다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6만 원까지는 보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돌파하는 모습과 지난 8월달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뭐 쉽게 올라가지 않나. 특히 바이오주가 그동안 한 1년 넘게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상당히 배고픕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뭐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해서 셀트리온 지속 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그리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 한 열흘 정도, 이제 2주 정도 돼가죠. 근데 생각보다는 뭐 구독이라든지 시청자 수가 적은데, 뭐 방송을 듣고,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주가 하락은 매수기의 신한금융투자죠.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이 영향인지 모르지만은 상승했다가 오늘 좀 약세죠.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진단을 우리가 해드렸듯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뉴스 특징주 분석에서 해드렸듯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무기를 구매하겠다라는 의사가 표출하면서 한국항공주에 대한 피해를 우려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 원이에요. 세계에서 한 10위권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하락은 저도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비록 250원, 38,850원 한 0.6%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거래량도 뭐 25만 주, 전일보다 거래가 감소했고, 뭐 수급적으로도 개인들 매수가 24,000주에 그쳤죠. 외국인들이 한 7,000주, 기관들이 한 18,000주 매도에 그쳤기 때문에 뭐 바닥권을 확인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 해서 너무 급하게 한국항공우주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최근 저점 수준,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최근에 저점이 9월 25일 날 38,100원이네요. 그렇죠? 오늘이 38,600원. 그렇죠? 뭐 크게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38,500원 밑에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조금 긍정적인 상승으로 마감된 걸 본다. 한번 볼까요? 그렇죠? 550원 한 1.3% 정도 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도 여기서 뭐 꺾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조정이 한번 눌러주는 것이 더
낮지 않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아직도 매수는 유효하다. 38,500원 내외에서 매수 관점. 오늘 하락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방위비가 50조 원, 거기에 대한 수혜가 톡톡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대북 테마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10월 달에 테마가 가장 크게 들어설 수 있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대북 테마다. 북미 실무회담이 아마 조만간에 열릴 걸로 보고, 그 실무회담을 갖게 되면 곧바로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그런 경협주들이 크게 부각이 시장에서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추천한 것이 도화입니다. 한번 도화 엔지니어링 한번 브리핑 볼까요? 기존 주도주 논리에서 대북 SOC 관련주 중 철도, 도로, 항만,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국내 1위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로 대북 테마 최고의 주도주다. 철도, 도로, 항만 등 남북 인프라 건설 초기 단계 시 환경 영향 평가, 사업 타당성 조사 작업이 선행되기에 여타 관련주보다 가장 초기에 수혜 및 이슈화가 가능된다. 세 번째죠. 2015년 경원선 복원 레퍼런스를 비롯해 2014년 DMZ 세계 평화공원 기본계획 용역 등 수차례 대북 사업 수행 및 남북 TF를 구성하여 북한의 철도, 도로, 도시계획 등 SOC 산업 현황 작업 등 축적이 된 상태다 해서 남북 경협주가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은 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주가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뿐이 아니라 이 기업의 내재 가치, 우리가 대북 테마 중에서 보면은 기업 가치가 뒤따라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도화 엔지니어는 기업 내재 가치도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화 엔지니어링 한번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뭐 오늘 한 250원, 11,000원으로 마감됐네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속상을 할 겁니다. 오늘 조수 지수가 코스닥 지수 한 10포인트, 그래서 시장 9포인트 상승하는데 내 종목이 하락하면은 아주 열불 나죠. 그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조금 기다려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미 실무회담의 얘기가 안 나와서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그것이 부각만 되면은 뭐 어제 오늘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는 소외된 느낌이 한 번에 다 사라지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뭐 수급적으로도 부담 없죠. 뭐 오늘 주가 2% 빠지면서 개인들이 22,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400주. 기간이 2만 주죠. 어제도 뭐 한 50원 하락하면서 개인이 14,000주인데, 뭐 또, 지난주, 수목이죠. 수목 때는 오히려 개인들이 29,000주, 25,000주 매도했죠. 뭐 최근에, 그러니까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북미 실무회담이 언제 열리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관망하면서 조금 샀다, 조금 팔았다, 그런 관계로 이루면서 주가도 조금 올랐다, 밀렸다, 행보하는 거죠. 거래량도 지금 뭐 한 7, 8만 주로 크게 감소된 상태고, 이거는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요. 오히려 상승할 때 따라 사기보다는 밀릴 때마다 분명히 내 포트폴리오에 꼭 한 종목으로는 보유를 대북 테마에 갖고 있자. 그럼 대북 테마 중에서는 도화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렸죠. 상당히 이 대북 관계에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고 그동안에 또 진출도 했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은 이노메트리 2차 전지 안전성 이슈 부각 9월 27일이죠. 또 한 종목 있죠. 에코프롬 BM 3분기 실적 예상치 하해 전망 목표가 하향. 이거는 이제 17일 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고 아마 최근에 삼성전기 그리고 셀트리온 다음에 뭐 종목은 틀리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뉴스가 거의 매일 나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 ESS의 화재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 하락은 뭐 단기에 그칠 거다라는 얘기로 조금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은 중장기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저희 최근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악재가 뭐 한 3-4가지 되죠.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패스하고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전후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엉뚱하게 또 어저께는 우리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주가 모습을 볼까요? 오늘 그냥 550원 49,950원이죠. 자, 지난주에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저점을 깨고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종목이 인적 분할되면서 작년, 이제 올 3월인가요? 3월 달에 새롭게 상장된 회사입니다.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 쪽만 갖고 인적 분할된 회사예요. 근데 상장된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죠. 최근에 저점들 3일 정도 찍었는데 이날이 언제입니까? 9월 26일 날 47,950원 그리고 그 다음날 48,200원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죠? 48,050원 그렇죠? 48,000원 전후로 해서 저점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 종목 2차 전지들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은 힘듭니다. 뭐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부정적인 전망이 크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좀 올랐다 빠졌다 나오지만 일단 바닥은 하긴 했다 해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주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한 5% 뛰기에서 10%는 나올 거다. 그죠? 그런 관점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오늘 또 한 1% 조금 이제 목표치 만약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노려보신다는 분들은 조금 목표치가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새로운 신고가를 형성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되지만은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왜? 그동안에 수급장을 보십시오. 그동안에 기관이 무지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 물량을 대부분 개인들이 받아줬습니다. 여기서 주가를 바로 6만원 이상으로 띄운다 그러면은 누구 좋을까요? 개인들이 좋겠죠. 그동안 빠질 때 많이 매수했던. 그리고 많이 매도한 기관들은 손해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다시 크게 띄우려면 뭐 최소한 뭐 7만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관들 입장에서. 좀 올렸다가 흔들어서 다시 뺐다가 그러면서 개인들한테 넘어간 물량을 다시 받아주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 다시 물량을 빼앗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48,000원을 저점으로 뭐 한 55,000원을 또 고점으로 박스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 박스권 움직임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장비 업체죠. 이제 안전성이 이제 검사 장비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화재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는데 오히려 화재가 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더 심화되겠죠. 거기에 따른 수혜는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단발이다.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것이 안 좋은데 안전장비라도 뭐 별거 있겠냐. 그쵸? 그건 맞습니다. 그쵸? 그런 관점에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지만은 만약에 2차 전지 쪽에서 매수를 하나 해야 된다면은 그나마 이노메트리가 낫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노메트리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내가 단기적으로나 뭐 접근하고 싶다면은 아까 말처럼 에코프로 BM이나 이노메트리가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데서 아직도 유효는 하다. 하지만 조금 짧게 한 5에서 10% 내만 보고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으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주말하고 어제 말씀드린 3박자 갖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 기타 종목으로는 덕산, 네오로스와 에코 마케팅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데 에코 마케팅은 이제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예요. 광고 제작과 광고 매체 대행을 모두 수행 중이며 주력 상품은 클럽, 미니, 마사지기이고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만을 선별해 그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광고를 노출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3년 이상 장기 거래 광고주들의 비중이 65%로서 증액 추세에 있으며 광고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돼 성장이 예상된다. 한번 에코 마케팅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이 재료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4, 5개월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죠?
예, 지난 5월 말에 고점을 찍고 최근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살짝 고개를 트는 모습이죠. 예, 수급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끌고 가도 충분히 고점 부근에서 물량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 바닥권 예, 금년 3월 달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뭐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거래가 크게 실린 물량들이 고점 부근 한 4만원까지 갔었죠. 거기서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고 한 100% 이상 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3만원 살짝 깼다가 지금 이제 3만원까지 올라오는 추세인데 상승 여력 오늘 거래량도 21만 주 적당합니다. 상승 여력 있다 해서 예, 에코 마케팅 뭐 3만원 밑에 오늘 한번 분봉 볼까요? 그렇죠? 부담 없죠? 예, 3만원 밑에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29,400원. 그리고 최근에 저점 수준은 28,000원이네요. 그러면은 뭐 거기까지 만약에 이것이 다시 28,000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글쎄 이게 치고 나가기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겁니다. 지금 이제 모습을 갖췄다 그러면은 오늘 저점을 깨지 않고 이미 이제 거래가 오늘 21만 주에서 전일보다 좀 증가했죠. 내일도 출발을 하는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다시 대밀리면서 조정이 길어지면은 시간이 뭐 하루 이틀 조정으로는 힘들다. 최소한 뭐 보름에서 한 달 이상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일도 치고 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못 치고 나가면 이거는 조정이 최소 보름 이상 받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접근할 필요 없고 만약에 뭐 내일 정도에서 저점 오늘 29,400원 저점 위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매수했다가 29,000원에서 뭐 손장가 정하고 매매에 임하면 되겠다. 해서 에코 마케팅 괜찮고 덕산 네오록스 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OLED 삼성 디스플레이가 탕정에 13조 원 투자한다. 재료가 아직도 유효하고 중국도 OLED 업체들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해서 수익이 날다.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다라는 관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해서 뭐 추가로 에코 마케팅 덕산 네오록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요. 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오전에 뉴스 특징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